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늦은 저녁 집안에 있던 만 8살짜리 아이의 울음으로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사건 현장은 쓰레기 더미와 악취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경찰이 통행 가능할 정도로만 집안을 대충 정리했는데도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19개가 가득 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 씨에게 아동 학대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당하는 흔적이 없고 아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아동복지법으로는 아동학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집에서 고무통에 담긴 시신과 함께 홀로 있었던 아이의 생활 환경,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쓰레기집에서 고무통에 담긴 시신과 함께 홀로 있었던 아이의 생활 환경,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7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이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군인권센터에서 추가 폭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정말 충격과 공포입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윤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네. 이어서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 폐쇄가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윤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에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서 오줌을 싼 후에 의식을 잃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 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따라서 윤일병의 의식 소실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서 심정지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망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죠. 그렇습니다. 윤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게 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윤일병은 연천군 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사망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 검찰관이 이런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가해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윤일병에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군 인권센터는요. 28사단 헌병대장과 육군단 헌병대장 등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하고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28사단 헌병대 수사 기록에는 기존 공소 이외에도 윤일병에 대해서 가해자들의 아주 집요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건 전말이 한 조각씩 드러날 때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들로 가득합니다. 네. 이 가해자들은 윤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강제추행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속옷을 찢는 행위는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사실상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네. 지난 5일 가해자들이 강압적으로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도록 한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하긴 했지만 속옷을 찢는 행위는 공소사실에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네. 군 인권센터는요. 이 모든 성추행은 다른 가해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 사실은 헌병대 조사에서 밝혀졌지만 검찰 조사에는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조금 축소 내지는 은폐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조사해야죠. 네. 네. 이성환 경찰청장이 유병헌 전 세목으로 회장의 검거 실패 등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나름 이유 있는 불만 같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검찰, 경찰이 같이 헛발질을 해놓고 왜 경찰만 독박 쓰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유병헌 전 회장 수사는 명백하게 검찰이 주도했고요. 경찰은 검찰 지휘하에 따랐다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특히 전남 순천에 있는 별장을 수색할 당시에 검찰은 경찰을 배제한 채 혼자 움직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일간 방치한 변사체에 대한 조사 처리 여부는 원래 검찰의 지시 아래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만 물러나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버젓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찰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경찰은요. 이 경찰 내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때는 죽어라 일을 하고도 합당한 대가는커녕 욕만 먹을 때다라고 적었고요.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물어 징계할 때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국회 쪽 알아보죠. 여야가 오는 13일 오전 본회의 열자. 그렇게 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합의사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주례 회동을 열고요.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 총 11개 안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지난 6월에 발효된 상설특검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 이것이 야당의 주장이었는데 이런 기존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오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여야 그리고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1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5명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한번협회장이 각각 2명 그리고 유가족 3명이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가족 측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네네. 예. 그렇습니다. 자, 세월호 국정조사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청문회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 다퉜는데. 네. 자, 어떻게 합의가 됐군요. 이 부분도. 예, 당초라면 사실상 이번 주에 한참 열리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한 차례 연기가 됐었죠. 네. 이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해온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요. 다다음 주죠.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는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단 일임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뒷북치기 합의 어떤 성과가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네.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오늘 열린 청문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예, 참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네. 시간상 짧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황 후보자는 오늘 열린 청문회에서요. 국사 과목의 국정교과서 책임과 관련해서 자라나는 학생에게 중요한 부분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한 가지로 가르쳐야 국론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점을 시사했고요. 이 세월호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넓은 의미에서는 교통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논란을 의식한 듯 황우여 후보자는요. 이 넓은 의미에서 교통사고라고 말한 것은 사고 분류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고의 의미는 단순히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한국말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 막 됐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청남대교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5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시속 30km 미만이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반대 하남 방면 일단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쪽도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청담대교부터 영동대교 구간 다시 동호대교 지나 양화대교까지도 정체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는 도심 쪽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내 나들목부터 종암 분기점까지 거의 전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성산동 쪽도 기름 램프 이전부터 국민 램프를 지나는 데는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성산대교 가는 길 성산 램프부터 정릉 터널을 통과하는 데도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새누리당이 오늘 당직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체제의 본격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인데요. 신임 사무총장으로 3선의 이군현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회 이정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고 새 출발을 알린 새누리당의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군형 신임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군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이 축하받으실 일인가요? 이 어깨가 아주 무거우실 텐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예, 김무성 대표는 물론이고 예. 새 지도부와 호흡을 잘 맞춰서 네.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김무성 체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 전망들을 합니다. 네. 김무성 체제 실무 책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김무성 체제, 옛날 체제하고 좀 달라집니까? 그럼요. 달라져요? 예.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표께서 미리 말씀하셨듯이 당을 혁신해 나가고 네. 하여튼 매일 싸우는 것보다 민생 경제 우선하고 예. 국민과 소통하겠다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무총장님의 역할이 크시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하고 여의도 네. 연구원장 제2사무부총장 인사를 못 하셨죠? 예, 인사는 대표의 또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 김무성 대표께서 생각을 하고 있지 싶습니다. 네. 권한 아니라서.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했죠. 합의했고 네. 또 청문회 문제도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도 과연 뭘 순항을 할까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도 지지부진해가지고요. 네. 물론 특별법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합의는 못했지만 네. 합의의 돌파구는 마련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세월호 문제는 그 가슴 안 아픈 사람이 있겠어요? 국민 예. 모두가 다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러나 이제 야당도 너무 무리한 요구는 정리를 하고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는 국민이 바라는 거는 민생 경제에 올인해서 네.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새누리당이 가장 중점을 둘 부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혁신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요. 혁신해 나가야죠. 예. 국민과 또 국회의원과 또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예. 정말로 혁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바지도 입고 빨간 모자도 쓰고. 물론 그런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예. 본질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겠죠. 글쎄 뭐가 좀 변화하는지. 예,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우리가 어떤 예. 안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 한 가지로 당청 관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대표 선거 때도 수없이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네. 무슨 마마보이 정당이냐. 이 청와대의 출장소냐, 별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제는 그런 정당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새누리당에서 배출한 예. 대통령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대통령이 잘 돼야죠. 네. 새누리당도 물론 잘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대통령이 잘 돼야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도 성공을 하고 네. 또 우리 당이라는 것이 정권 재창출이 목표잖아요. 예. 이런 공통된 목표를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떤 당과 어떤 청이 대립하고 뭐 갈등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저희들이 예. 같은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당이 청과의 그런 관계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도를 했다, 뭐 지시 명령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뭐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소통해야죠. 소통해서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뭐 기회를 좀 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제도를 좀 만드시겠습니까? 뭐 제도보다도 운영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오늘도 저희 뭐 임명되고 발표난 이후에 바로 청와대 우리 조인선 수석 정무수석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축하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잘 관계를 이렇게 공동 운명체니까 해 나가자. 그래서 정부도 성공하고 앞으로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자. 뭐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갖고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슨 지시하고 그런 거는 뭐 제가 볼 때 일부 언론에서 많이 만드는 부분이 있고 뭐 관계는 원만히 잘 해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론에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지난 그 선거 때 원내대표 선거 때 언론에서 김무성 대표를 만들었다는 말은 좀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 좀 지나치게 좀 부풀려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730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원래 9석이 다 새누리당 거였고 거기다가 뭐 2석 더 보탰는데 뭐 그냥 압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근데 우리가 뭐 압승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것도 언론에서 압승이라고 한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십시오. 예, 승리를 한다는 건 기쁜 일이죠. 싸움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기쁜 일이지만은 아마 지금 당 내에서는 오히려 변화와 혁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굉장히 목소리가 더 큽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말이죠. 잘 못하고 있다라고 부정적인 평가가 잘하고 있던 평가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근 한 달째. 그리고 그런데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뭐 다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뭐 40% 전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태평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평하다니요. 태평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늘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정말 박수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를 여기서 지금 다 이야기를 하기는 그럴 것 같고 국민이 바라는 혁신의 방향, 혁신의 방향으로 향해서 우리가 그런 뭐 우리 당내 국회의원들 또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서 이제 점차 계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군 인권 문제 때문에 그냥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김 대표께서도 장관에게 참 굉장히 호된 질책을 했지만 우리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질책을 했지만 그 문제는 병영생활 문제는 절대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 그러니까 사건 당시의 국방부 장관이죠. 이 책임 논의 나오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소극적이신 것 같은데요?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이제 뭐 책임이라는 게 지휘 책임도 있고 뭐 전략 정책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휘 책임이니까 일단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이 일단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뭐 그런 또 더 위의 차원의 문제는 그건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으로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양당의 합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정부조직법 개정하는 문제라든가 김영란법 제정 문제 여기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뭐 간사단한테 맡긴다 이렇게만 하고 끝났거든요.
예, 그것도 서로 이제 뭐 저도 간사를 해보고 수석도 해봤지만은 예. 그거 이제 의논해서 간사들이 의논해서 뭐 해 나가면 전 된다고 봅니다. 네. 뭐 당장 합의하는데 그 건이 안 되니까 또 아무것도 합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합의되는 거는 되는 대로 나가고 예. 또 합의 안 되는 거는 간사들끼리 더 의논해서 또 합의를 자꾸 만들어가는 층층하게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가 벌써 100일이 훨씬 지나고 석 달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까지 국회는 말이죠. 예. 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법안 통과 하나 안 시켰어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다 보니까 예. 여당이라고 하는 건 보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 네. 돈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돈이 그냥 뭐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또 이 세월호 문제가 이 국민적인 모두 그 참 가슴 아픈 그런 큰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충된 이해관계를 참 좁혀 나가는 데에 시간이 걸린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점점 좁혀서 예. 전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간이 너무 이제 허송세월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이럴 때 사무총장님이 맹활약을 하셔야 할 과제가 되는 거네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제 관련한 법안들이 통과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점에 관해서 야당과의 협조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법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법안을 내면 네. 발의를 하면 예. 그것을 이제 상정하는 문제는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예. 국회 본회의에 이제 상임위에서는 상임위 여야 간사간의 합의가 돼야 되고 예. 본회의에 제출하는 거는 이제 여야 원내대표단 간에 이제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예. 뭐 하여튼 합의를 빨리 봐서 그런 좋은 법들은 빨리 통과시키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 때문에 예. 정말 합의를 안 하면 꼼짝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법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그 이제 결국 마지막 핵심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다수결의 원리인데 예.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의 원리 위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뭐 개정을 추진하실 겁니까? 뭐 한때 그거는 이제 의원님들하고 우리 지도부하고 의논을 좀 해서 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은 이제 앞으로 이 김무성 체제 하에서 새로운 이제 진로를 모색을 하실 텐데 네.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여러 이제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그 당정 협의 이런 것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당정 협의는 하고 있죠. 예. 당정청도 다 의논을 하고 있죠. 이제 정책위에서 주로 이제 그 일은 할 일인데. 예. 근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련 법안들에 관한 또 야당과의 협상은 또 새누리당이 맡아야죠. 협상은 새누리당이 물론 집권당이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하되 예. 이제 합의는 또 야당이 또 뭐 서로 그 법안을 이해를 하고 네. 뭐 정쟁보다는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쪽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네. 저희가 좀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근현 사무총장님께서는 당내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육 전문가로 통하시는데요. 네. 교육 문제에 관해서 사무총장으로서 특별히 뭐 하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구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 글쎄요. 있겠습니까? 뭐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교육이란 거는 예. 학생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대상이 학생이죠. 예. 정치는 이제 대상이 다른 거죠.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정치든 교육이든 결국 감동을 주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에게 정말 진심으로 그 박수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감동의 정치를 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교육자로서 몇십 년 제가 있었던 게 결국 정치와 그렇게 연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동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네. 감동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예. 내용은 제가 잘 듣지를 못해가지고. 그 내용은 못 드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저 사무 업무 보고 받고 저도 이제 오늘 발령이 나가지고. 예. 뭐 어떻게 돌아갔는지 저는 내용을 알지 못하겠네요. 잘 모르시는군요. 네. 이근현
저 사무총장님이 원래 교육 전문가니까 교육부 총리감이신데. 전문가라기보다도 하여튼 교육계 오래 있어서 교총회장도 하고 그래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마지막 후속 인사는 곧 조만간에 마무리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대표가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군현 신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요. 쓰레기집에서 고무통에 담긴 시신과 함께 홀로 있었던 아이의 생활 환경,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8093번님께서는 우리나라 법이 이미 아동을 학대하는 꼴이네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라고 적어주셨네요. 8768번님께서는요. 방치도 아동학대 아닐까요? 라고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쓰레기 집에 고무통에 담긴 이 시신과 함께 홀로 있었던 아이의 생활 환경,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0052님께서는 아이를 까닭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부터가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권 4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네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폭로한 군 인권센터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일병의 사망 원인, 사망 시점 그리고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쁘셨죠? 기자회견도 하시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윤일병의 결정적인 사인이 네. 구타했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소장을 공소장을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는요. 네. 기소 적용한 법률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네. 또 구타의 과정이 어땠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그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살인의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요. 예. 당시에는 수사 기록을 전체를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반쪽짜리만 입수를 했는데 예. 나머지를 입수해서 면밀하게 이제 그 의료인들과 변호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사망 원인이 그 기도폐쇄성 질식사가 아니라 네. 이미 이전에 뇌진탕 증세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반증으로 하임요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몸에 기력과 의식이 없었고 중얼거림 그리고 오줌을 싸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말을 어눌하게 하는 네. 이런 상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응급의학 전문의께서 이것은 이미 첫 번째 병원에 갔을 때 네. 사망한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미 그 구타에 의해서 그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사 기록을 다 입수해서 보셨습니까? 네. 아, 근데 그 공소장에는 그 수사 기록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던가요? 잘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아, 그래요? 수사도 굉장히 뭔가 약간 상해치사죄 짜맞추기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예. 사실상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예. 의료인 전문가가 하는 심폐소생술과 예. 그냥 이렇게 의무병이 하는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시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선행 사망 시점에서 네. CPR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예. 피신 조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 신문 조서에 제대로 안 네네. 나와 있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가 이 자료도 지금 유족들로부터 예. 의무기록 전체를 연천의료원, 국군 양주병원, 그 다음에 그 의정부 성모병원 다 입수를 해서 예. 이것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검찰관도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모두 검토해서 의학적인 소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점점 파들어 가야지만이 CPR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혹시 CPR을 한다는 미명하에 죽음을 더 촉진시킨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여부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 문답사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심폐소생술을 네네. 실제로 흉부를 이렇게 압박하는 네네네. 그런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예, 뭐 본인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가슴의 멍을 네. 변명하기 위해서 네네. 만든 말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수사관과 한병계 수사관들과 검찰관들이 저희한테 설득을 하고 있어요. 검찰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CPR도 해서 살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응급하게 바로 이렇게 앰뷸런스로 실어 날랐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 인명 실수의 그 구조술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적절한 기본 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이런 단순한 업무상 과실인지 아니면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서 하임요법을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방치한 이른바 미필적 고의인지에 대한 조사가 없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지금 이 관련된 가해자 병사들도 역시 의무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무병이고요. 의무병이면 상당히 의무병이 아닙니다. 예? 주범은 의무병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의무병이면은 상당히 저 의술에 관해서는 기본 지식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요. 예.
그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은 아니죠. 물론 간호학과 학생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군의관이 지시하는 대로 사실상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요. 의료인이 하는 것이 더 정확한 CPR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조사해본 내용 중에는 이 강제추행이라든가 강제 남성들에 의한 남성에 대한 강제추행이겠지만 또 무슨 성매매 혐의도 있는데 공소장에 보니까 빠져 있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1차 긴급 브리핑 때 안티프라민을 성기에 바르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보는 가운데서 바지를 내려주고 거기에 이 안티프라민을 짜주면서 피해자 손에 성기에 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뜨거워질 거다, 아플 거다 이야기하면서요. 그런데 폭행이 있던 4월 6일 자정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속옷인 런닝과 팬티를 5차례 정도 폭행하면서 찢었고요. 이거 찢기를 갈아입기를 굉장히 반복했다 그러니까 2회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치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전혀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 주행은 안티프라민은 저희가 1차 때 발표를 했고 2차 진술 조서에서 저희가 목격자 진술과 이런 것들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저희가 이것을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성매매도 저희가 추가 자료를 보니까는요. 본인들이 진술하고 있고 스스로 그리고 자기들이 이 돈을 한 명에게 이렇게 몰아주면서 돈을 입금했다는 당시 시간과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계좌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안마 시술소 어딘지를 업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충격적인 게요. 이 의무지원관이라는 간부가 있습니다. 이 간부가 이 부하들하고 같이 성매매를 했어요. 사실 불법 행위를 제지해야 될 신분에 있는 하사가 오히려 불법 행위를 같이 공모하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사적 관계로는 이렇게 이 가해 주범에게 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이런 불법 성매매를 같이 공모함으로써 벌어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매수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성매수를. 그 가해자의 사건 은폐 시도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사건 은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저희 센터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쭉 따라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뇌사 상태에 있는 윤일병의 가슴에 든 멍이 이것도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는 것을 어떤 입실환자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맞추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네요. 네. 이 발언은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이 인식 있는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즉 윤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길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인데 하지만 주범인 이모 병장은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윤일병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밝혔듯이 내사 상태에 빠진 윤일병이 살아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사건을 은폐할 것을 공모했고요. 이와 함께 1차 긴급 브리핑에 밝힌 지모상병의 발언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건대 가해자든 윤일병이 죽기를 원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해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의 살인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목격했다고 하는 서로 말을 맞추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목격자. 의 진술은 수사 기록에 있는 겁니까? 수사 기록에 있는 것이고요. 그 발언도 수사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2차적으로 보니까 뒤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수사한 헌병대나 군 검찰에서는 그런 거 몰랐나요? 안 읽었나요?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뭔가 상해치사에 짜여져서 각본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근데 대체적으로는 또 법률가들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정말 뭐 칼을 휘둘렀거나 말이죠. 물론 이제 그런 무기를 사용한 거나 의도를 가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했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좀 망설이는 경우가 더 있긴 있는데 예. 적어도 이렇게 집단적인 구타에 의해서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 부분은 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몸의 동기나 뭐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뭐 부위의 반복성 뭐 이런 거 쭉 보지 않습니까? 우리 대법원의 태도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사건이 4월 1일 날 첫 그 초임으로 부임한 검찰관, 즉 그 사법연수원 연수 끝내놓고 국방의 의무를 하러 온 초임 검찰관에게 맡겨졌다는 것이 그래요? 초임 검찰관이에요? 네. 그리고 더더욱 저희가 의문시되는 것은요. 28사단 군검찰관이 기소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본부장은 육군단 헌병대장입니다. 네네. 저는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육군단 검찰관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수사를 하고 보통군사법원도 육군단에 벌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7명의 대량 징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단장과 군단장이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축소 은폐를 얘기를 하는 거고 보신주의에 의해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일병의 부모님 만나보셨다면서요? 네, 만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군 당국을 굉장히 믿고 가셨고요. 저희가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수사기록을 보고 나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헌병대부터 시작해서 검찰관이 제대로 수사를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굉장한 배신감에 빠져서 굉장히 좌절했고 슬퍼했습니다. 네. 지금도 충격에 빠져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추모제에 나오실 예정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또 다른 윤일병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국방부의 군인권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리고 국회는 독일식 국방옴부즈만 그리고 군인권법 빨리 통과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100여 명의 어떤 군 의문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재조사를 위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반드시 발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간 이러한 군 인권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이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지는 해마다 약간 등폭이 있는데요.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죠. 자살자는 줄었는데. 네, 사고사도 많이 줄었지만은요. 의료사고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가 않는 실정이라서요. 구타에 의한 사망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은 의료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타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군 입대를 앞둔 부모님들 또는 지금 현재 입대해 있는 부모님들의 걱정 섞인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망 사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타라고 하는 이 적폐가 여전하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부사관 출신들을 여러 분을 만나봤더니 옛날에는 그냥 기합받고 얼차례 받고 하는 걸로 정도 생각했는데 그때도 이 심각한 이런 이 집단적인 폭행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이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도 군인권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연구원을 참여를 했는데요. 이때 한 7%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2%로 증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늘었네요. 네, 그렇다면 세월이 지날수록 인권이 향상돼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 추세라면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실태조사의 퍼센테이지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정도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에 대한 좀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맹활약을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반도여보라 김윤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9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쓰레기집에서 고무통에 담긴 시신과 함께 홀로 있었던 아이의 생활 환경.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5290님께서는 방이 아무리 깨끗했어도 아이를 혼자 있게 둔 것이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이들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 뵙겠습니다.